답이 아니다. 23번 고혈압 대상자가 장기간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의 용량을 줄인다. 3. 운동으로만 관리한다. 4.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 5. 혈압이 조절되어도 처방된 혈압약은 계속 복용한다. 자, 몇 번? 5번. 그렇죠. 주로 이쪽은 좀 항상 약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는 누구의 뜻에 따라가야 되냐면은 의사, 처방자. 그렇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게. 거기에 딱 먼저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3.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주눅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자, 몇 번? 3번. 좀 답이 마찬가지로 3번이 맞습니다. 변비 예방을 시킨 게 우선입니다. 수분을 제한하면 안 돼요. 충분히 수분을 먹어야 돼. 화장실 가는 게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방광에 자기 기능을 놓쳐버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요실금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 제한해버리면은 방광의 기능이 다 안 좋아져.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변 훈련 있잖아요. 실은 어렸을 때는 배변 훈련 많이 시키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실금도 배변 훈련이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시간 기록을 잘 해두고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계속 수분은 섭취해줘야 됩니다. 수분을 또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 신장 같은 계열이 그때는 수분을 제한합니다. 기침하게 되면은 어때요? 바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변비는 이렇게 역시 배에 힘줄는 문제가 생기죠. 매일 주렁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카페인 음료를 마셔도 안 되고. 25번. 욕창에 걸린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 피부를 주무르며 마사지한다. 2. 몸에 딱 붙는 바지를 입힌다. 3. 청골 부위에 도난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4.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넣지 않는다. 5. 2시간보다 더 자주 체위변을 해줘야 한다. 자, 몇 번? 3번. 3번? 5번이요. 네, 맞습니다. 5번. 자,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거기에 혈액순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도넛 베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면 안 돼요. 욕창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프게 안 아프게 해주겠지만 그 부위가 닿지는 않기는 만들겠지만은 거기에는 아예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청골 부위는 도넛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2시간 간격으로 하라 그랬는데 2시간보다 한 번 더 자주 해주면 좋겠죠. 보편적으로 세계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의자에 앉아 계신다든가 이분들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2시간 이전에 해줘야 돼. 자, 26번.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 박리, 5. 흥반 변성. 자, 몇 번? 3번. 녹내장.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 백수. 백수가 백내장입니다. 백수. 그다음에 결막염은 눈의 결막에 염증이 일으킨 거고, 그다음에 녹내장은 안압상승, 노간, 그다음에 망막 박리, 망막 색소, 상피층의 신경망막 일체 강으로만 분리된 질환입니다. 이 망막 황반 변성은 눈 조직 중 황반 가운데 이렇게 한 것이 좀 지배고. 이 망막 보이는 황반 변성 이건 전부 다 시야를 이렇게 베릴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특히 녹내장 제일 조심해야 돼요. 녹내장은 여기 오게 되면은 시력을 아주 상실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괜찮아요. 요즘 뭐 수정체이죠. 금방. 그다음에 27번 뇌의 구조에서 후두엽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언어장애, 2. 의식장애, 3. 운동실조증, 4. 시각장애, 5. 삼킴장애. 자, 몇 번? 1번. 1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갔다 와서 전부 다 194페이지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보고 하시는 게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이 시험 보고 와서 제일 처음에 저한테 하소해 놓은 게 이야기였어요. 여기는 기출문제도 없었고 다른 문제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이 전두엽, 소엽, 소두엽, 그다음에 축두엽 이렇게 나있죠. 그다음에 뒤에 뭐 뇌, 간, 소, 뇌 소두엽이 뭐하고 관계돼요? 시각이. 자, 우리 흔히 이런 장이 많이 하잖아요. 뒤통수에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뒤통수에 눈이 있다. 사람들 뭐 이렇게 똥 나오면서 아픈 거 보고 귀 아프고 뭐라고 하는데 안 척해. 그러면 넌 뒤통수에도 눈이 있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림에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그림을 배우지 않고 이번에 여기에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이 갔다 와서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문제가 이거였답니다. 왜? 이것은 저거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림 갖고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나와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장에는 좌측 뇌에 손상되는 경우는 우측 뇌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실어증이 나오는 거죠. 의식 장애는 뇌감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서 의식이 저하되는 거고, 운동 실조증은 손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좀 쓰러지다 하죠. 만약에 이렇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운동 실조증이 많이 나오면 손해가, 그래서 술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린다 했을 때게 손에 이상이 있는 거고, 삼킴 장애, 뇌졸중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한 분이 삼킴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문제였었어요. 다음에 2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오는 것은 1. 폐렴, 2. 신부정,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자, 몇 번? 신부전이. 그래서 신부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술을 먹어야 되는 게,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게,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강경화, 신부전, 부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르몬 쪽이고, 그다음에 우리 신장계통 이쪽에 보면은 거의 수분을 좀 제한하는 게 좋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 그래서 아까 우리 이쪽으로 보면 이제 비뇨기성 질환 쪽에는 좀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29번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3.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함께 한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5.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자, 몇 번? 1번. 그렇죠.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는 게 아니고 낮잠을 못 자게 하겠죠. 그 다음에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하면 안 돼. 왜? 집중된 생각을 갖게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TV 시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도 하면 안 돼.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잠을 버리는 이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금주금연은 안 되죠. 대상자의 원하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게 한다.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잠 잘 자요. 근데 그게 그 다음부터는 잠자는 게 아니고 술만 먹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항생제, 프로바이오틱, 그 다음에 칼슘제, 우유, 철분제, 오렌지 주스, 고혈압 약, 인삼, 홍삼, 이뇨제, 알로에. 자, 몇 번? 3번. 그렇죠. 오렌지 주스는 철분제 이렇게 물 때 같이 상승 효과가 작용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면 되고, 다른 것은 하면 안 되죠. 항생제고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으로 약효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침에 이렇게 뭐 보게 되면 건강식품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칼슘제, 우유, 이 두 개의 궁합이 안 맞아. 약의 흡수가 방해될 거고, 고혈압약, 인삼, 홍삼도 부작용으로 혈압만 상승합니다. 이렇게 고혈압 계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면 운동만 또 많이 해도 안 되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그분들이 몸을 보호한다고 해갖고 좀 이렇게
인산이나 홍삼 먹을수록 좋지 않다는 거,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뇨제, 알로에 부작용으로 칼슘이 결핍됩니다. 자,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 접종으로 뭉친 것은 1. 백일에,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2. 파상풍 디프테리아, 3. 파상풍 인플루엔자, 4. 폐렴규균 인플루엔자, 5. 폐렴규균 대상포지. 자, 몇 번? 2번. 2번. 네. 알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바로 2번 나온 거 보니까. 자, 100일에는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에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그 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64세까지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65세부터는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인플루엔자는 1년마다 맞는 거고,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죠. 그 다음에 폐렴규균 인플루엔자는 폐렴규균은 65세 이상 1년 맞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 거죠. 폐렴규균 대상포지는 65세 이상, 65세 이상 한 번만 맞으면 된다. 대상포지는 보기에 65세 이전에 한 번 맞고, 그다음에 이후에 딱 한 번만 맞고 50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지는 요즘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비싸대요. 비싸. 32번.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1. 어르신이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한다. 2. 피부의 발적이 심하게 나타났다. 3. 최근 들어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5. 7월 10일 오후 3시 기저귀를 교환했다. 5. 점심에 경관 영양 400ml를 제공했다. 자, 몇 번? 4번. 날짜. 네. 아주 정확하죠, 4번이. 근데 여기는 보면은 제일 헷갈리는 게 4번하고 5번이죠. 다 정확한데 5번이 점심이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12시부터 1시, 집에 계신 분들은 몰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점심시간을 당번 오면 좀 늦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점심시간 몇 시예요? 12시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번이었었다 하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답이? 5번이죠. 이것까지 구별되면 구별할 정도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출제하신 분들이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오후시간 이렇게 표현을 쉽게 써놓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자기 하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정확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빼고 그걸 답을 만들기 위한 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나와도 만약에 다른 답이 더 정확한 답이 없다 하면은 그걸로 가셔도 된다. 그런 팁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번.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몇 번? 사례회의죠. 사례회의 목적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요양보호 목표를 공유하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 직종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례관리. 이렇게 같이 얻은 게 좋습니다. 자, 34번.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작성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 작성한 후 병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자, 몇 번? 4번. 4번. 또 3번.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작성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언제든 내용이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아니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록기관은 어디냐면은 사전 연명 의료기관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 여기에 등록이 돼야 돼요. 내가 작성한 기관에 등록되어서는 안 돼.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록기관이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기관. 여기에 등록이 돼야지만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후 병원은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병원은 어디서는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등록이 거기서 담당자가 등록했다 해서 효력이 된 게 아니고, 등록했던 사람이 뭘로 날려보내야 돼? 국립연명의료기관으로 날려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딱 등록이 된과 동시에 이렇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연명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그래서
의료 행위가 중단되는 게 연명을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연명을 해줍니다. 진통제 약은 줘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진통제 줍니다. 진통제, 물, 식사는 줍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자가호흡. 가장 중요한 게 자가호흡. 자가호흡을 할 수 없을 때 인공호흡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심폐소생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암제 약제도 투여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다음에 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 호스피스.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이 6개월 정도 살 정도 안 된다. 의사가 판정을 해주면 그다음에 호스피스로 가면 됩니다. 호스피스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엮어서 사전 연명 의료할 때에 다 묻고 체크합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여기는 본인이 직접 써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상담해 드릴 때에 이제 문맹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이름을 써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선생님이 또 글씨를 대하고 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4.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자, 몇 번?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치를 빼서 보호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확인해야 돼요. 의치를 낀 상태에서 그냥 무엇이라냐고 빼서 제거해서 이렇게 드릴 거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트로 대상자 얼굴 덮으면 되지 않고 얼굴 밑에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얼굴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서 머리를 낮춘다.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해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는다는 것은 튜브를 누가 제거하냐면은 우리 선생님은 제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의료진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책에 있는 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꼭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또 항의하신 분이 있어.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현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다. 물론 뭘 이야기하냐면 책에 있는 걸 이렇게 옮겨 쓰는 게 우리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6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이치보다 낮게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몇 번? 3번. 4번? 3번. 네.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턱을 올리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한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안정된 자세를 갖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배꼽 높이에 오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 다음에 팔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가 아니고 팔 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혀야지만이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 오른쪽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 몇 번? 4번. 그렇죠. 오른쪽 밑으로 하여 눕힌 게 아니고 왼쪽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편마비 대상자가 쪽이 나오잖아요. 뭐 건강한 쪽, 건강하지 않는 쪽. 선생님들 공부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공부하시지 말고 건강한 쪽, 건강하지 않는 쪽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쿠션은 반드시 지금 오른쪽 편마비잖아요. 쿠션은 몸이 굳어있는 쪽에 쿠션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들리면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게 아니고 사례가 들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저희는 간호사나 시설장에 보고하는 거고,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찌꺼기가 남아도 오른쪽에 남기겠죠. 그래서 얘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같이 항상 이걸 생각할 때는 건강한 쪽, 건강하지 않는 쪽 이렇게 이제 문제 풀 때도 그걸 기준으로 상당히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8번 대상자에게 안연골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자, 몇 번? 1번. 1번. 2번. 2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넣어가지고 이게 결막낭 위에 튜브를 넣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한 2cm 정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요. 이게 흘러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누른다. 여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안약. 우리는 여기서 안약하고 연고를 좀 구별을 했잖아요. 이 안약하고 구별이 안 되면은 답이 다 3번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